안녕하세요, 쭈머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마법사들 중 가장 강력한 마법사는 누구일까요? 여러가지 재능과 마법 실력이 뛰어난 순서대로 탑 20을 추려봤습니다. 소설이 아닌 영화에서 등장하는 인물들만 고른 것이고 비중이 적은 인물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이니 그냥 이런 마법사도 있구나 정도로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위는 위즐리가의 2명, 론과 진입니다. 론이 왜 이렇게 순위가 낮아?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숫자가 상당한 것을 생각해보면 20위도 상당히 높은 순위입니다. 론은 순수혈통 가문인 위즐리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마법과 굉장히 친숙했고 마법사 세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합니다. 론 주변 인물들의 능력이 너무 넘사벽이라서 론의 재능이 다소 평범해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 론도 꽤나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두뇌 회전이 빨라야 하는 체스 게임에서는 권위자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물건인 마법사의 돌을 지키는 체스 관문을 채알못인 해리와 헤르미온느를 희생시키지 않고 돌파한 것만 봐도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덤블도어는 론에게 전례가 없는 체스 실력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두뇌 회전이 빠른 론은 학교 성적도 상위권입니다. 론의 이미지가 좀 어리버리해서 공부도 못할 것 같지만 론은 표준 마법사 시험을 무려 7개나 통과한 수재입니다. 어머니인 몰리 위즐리는 론에게 프레드와 조지를 합친 개수보다 많이 통과했다라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론은 지능뿐만 아니라 퀴디치 팀에서 선수로 활동할 정도로 준수한 운동신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인물들이 퀴디치를 너무 잘해서 상대적으로 무침감이 있으나 긴장만 하지 않는다면 퀴디치 파수꾼으로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니 위즐리는 론의 여동생입니다. 론의 열등감을 키워준 비교 대상에는 지니도 있었는데 지니는 그만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니도 굉장히 뛰어난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니의 특기는 비행인데 비행에 굉장히 탁월한 재능이 있고 지니는 이걸 활용해 퀴디치 선수로 활동합니다. 호그와트 학창 시절에는 추격꾼으로 활약했는데 프레드와 조지가 호그와트를 나간 이후 꽤나 암울했던 그리핀도르 팀에게 지니의 존재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고 합니다. 이후 지니는 졸업 후 유명 퀴디치 팀에서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지니는 어머니 몰리 위즐리의 혈통인 프레웨트 가문의 피를 제대로 물려받았는데 프레웨트 가문은 굉장히 뛰어난 마법사를 많이 배출해낸 가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지니 역시 준수한 마법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학생들만 좋아하는 슬러그온 교수가 파티에 초대할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특히 파괴 저주인 리덕토의 선천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니의 리덕토는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19위는 프레드 조지 형제입니다. 프레드와 조지는 개그 캐릭터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해서 재능이 별 볼 일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쌍둥이 형제 역시 꽤나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위즐리 가문의 특징 같은데 프레드와 조지 역시 준수한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호그와트 학창 시절 그리핀도르 퀴디치 팀에서 몰입꾼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인간 블러저라고 불릴 정도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쌍둥이 형제가 호그와트를 떠난 뒤 퀴디치 팀의 주장이었던 해리포터는 지금까지 팀에 지원했던 사람들 중 조지와 프레드만한 실력자가 없었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거기에 의외로 쌍둥이 형제들은 꽤나 뛰어난 마법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지와 프레드가 만든 마법 장난감은 상당히 다재다능한데 마법부에서 쌍둥이 형제가 만든 방어 마법이 걸린 장난감을 오러들에게 지급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마법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쌍둥이 형제들은 호그와트 교수들에게 형이 굉장히 좋습니다. 학교 성적은 처참하고 장난기가 많아서 사고도 많이 쳤으나 프레드와 조지는 장난감을 만들 때 자신들에게 먼저 실험한 뒤 판매했고 정말로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장난은 절대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돌로레스 엄브리지가 보가트를 보면 쌍둥이 형제로 변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18위는 리무스 루핀, 님파도라 통스 부부입니다. 리무스 루핀은 늑대인간입니다. 어렸을 적 리무스 루핀의 아버지인 라이얼 루핀은 늑대인간인 펜리르 그레이백이 머그 아이 2명을 살해한 것을 목격했고 신고했으나 그가 무죄로 풀려나자 굉장히 격분했습니다. 라이얼 루핀은 펜리르 그레이백의 앞에서 늑대인간은 비열하고 사악한 생물이라고 말했고
이후 라이얼 루핀에게 앙심을 품게 된 펜리르 그레이백은 루핀의 집에 침입해 당시 5살이었던 아들 리무스 루핀을 물어 늑대인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늑대인간이 된 리무스 루핀은 덤블도어의 은혜를 입어 호그와트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고 반장으로 학교를 졸업할 정도로 준수한 재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졸업 후 호그와트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직에 임명될 정도로 수준급의 마법 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해리포터에게 페트로누스 마법을 가르친 사람이기도 합니다. 님파도라 통스는 24세의 최연소로 오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먹는 자인 벨라트릭스와 친척이지만 선한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불사조 기사단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선천적으로 외모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변신술 시험에 단번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17위는 헤르미온느 그레인저입니다. 헤르미온느는 사실 잠재 능력을 생각해보면 훨씬 위에 있어야 하지만 영화 죽음의 성물까지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머글인 헤르미온느는 머글 태생에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뛰어난 마법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르미온느의 학구열은 호그와트 내에서 단연 원탑이어서 알고 있는 마법 주문이 굉장히 많고 상황에 따라 알고 있는 마법 주문을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절친인 론과 해리포터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행동력도 굉장히 뛰어난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과 뛰어난 행동력으로 위험한 순간을 잘 벗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은데도 순위가 왜 이렇게 낮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헤르미온느는 일단 운동 신경이 좀 떨어집니다. 거기에 비행에는 소질이 거의 없어서 빗자루 수업 때는 꽤나 애먹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어둠의 마법 방어술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페트로누스 마법을 다소 어려워하기도 했습니다. 헤르미온느는 연습 때는 페트로누스를 제대로 소환했으나 실전에서는 전혀 소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점이 명확하지만 비상한 머리와 뛰어난 마법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7위에 랭크되었습니다. 16위는 킹슬리 샤클볼트입니다. 킹슬리 샤클볼트는 순수혈통 가문인 샤클볼트 가문의 구성원으로 오러이자 불사조 기사단 멤버로 활약했습니다. 킹슬리는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오러이며 마법부 총리인 코넬리우스 퍼지의 최측근으로 있었는데 그는 퍼지의 옆에서 덤블도어에게 여러가지 유용한 정보를 주기도 했습니다. 킹슬리는 호그와트 전투에서는 마법사들을 직접 지휘하며 죽음을 먹는 자들과 싸웠으며 슬러그온 맥고나걸 교수와 함께 볼드모트와 대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후 킹슬리는 마법부 총리가 되었고 20년간의 장기 집권을 했으나 다른 마법사들에게 굉장히 평이 좋은 총리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만큼 정치와 리더십 또한 굉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킹슬리는 해리포터가 17살의 나이로 오러가 될 수 있게 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15위는 벨라트릭스 레스트레인지입니다. 벨라트릭스의 결혼 전 이름은 벨라트릭스 블랙으로 그녀는 순수혈통 가문인 블랙 가문의 사람입니다. 대체적으로 블랙 가문의 구성원들은 뛰어난 마법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먹는 자들 중 볼드모트 다음으로 강력하며 굉장히 뛰어난 오러인 킹슬리를 손쉽게 제압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벨라트릭스는 자신의 친척인 님파도라 통스가 늑대인간과 결혼하자 그녀를 창피하게 여겨 직접 그녀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벨라트릭스는 호그와트 전투 당시 헤르미온느와 지니, 루나를 상대로 3대1 전투를 벌였는데 즐기면서 전투를 했다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 벨라트릭스의 마법 실력은 굉장히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벨라트릭스는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오는 마법인 레질리먼시를 차단하는 마법 오클러먼시에 능숙한데 이것은 볼드모트가 직접 그녀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후 벨라트릭스는 조카인 드레이코 말포이에게 오클러먼시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먹는 자답게 용서할 수 없는 저주에 굉장히 능숙하며 특유의 미친 존재감으로 상대방을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14위는 포터 부부입니다. 제임스 포터와 릴리 포터는 학창시절 학생 대표를 할 정도로 뛰어난 학생이었고 졸업 후 불사조 기사단에 들어가 볼드모트와 맞서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포터는 불사조 기사단원 중에서도 유독 전투에 능했는데 불사조 기사단의 전문 파이터라고 불릴 정도로 전투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거기에 절친인 시리우스 블랙과 굉장히 죽이 잘 맞아서 이 둘의 합공은 그 누구도 쉽게 상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제임스와 릴리는 볼드모트와 3번이나 대면했음에도 살아있을 정도로 뛰어난 마법사입니다. 13위는 시리우스 블랙입니다. 시리우스 블랙 역시 블랙 가문의 구성원입니다. 대부분의 블랙 가문이 슬리데린 출신이지만 그는 블랙 가문 최초로 그리핀도르에 배정받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블랙 가문의 성향과는 거리가 멀며 그래서인지 혈통에 관련해서 그 어떠한 편견도 없습니다. 시리우스 블랙은 벨라트릭스에게 살해당했는데 그렇다면 왜 벨라트릭스보다 순위가 더 높을까요? 사실 시리우스는 벨라트릭스에게 기습을 당해서 죽은 것이고 마법 실력으로만 본다면 벨라트릭스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는 루시우스 말포이를 손쉽게 제압했으며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았으나 시리우스는 벨라트릭스와 싸우면서 그녀를 비웃으며 자만할 정도로 벨라트릭스보다 더 뛰어난 마법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다면 누구나 미쳐버린다는 아즈카반에서 12년 동안 제정신을 유지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12위는 몰리 위즐리입니다. 몰리 위즐리는 평상시에는 누구보다 다정한 옆집 아줌마 같은 느낌의 캐릭터입니다. 이런 모습과는 달리 몰리 위즐리는 굉장히 뛰어난 마법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리 위즐리의 결혼 전 이름은 몰리 프레웨트로 그녀의 가문은 프레웨트 가문입니다. 프레웨트 가문은 구성원들 대부분이 마법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당대 최고의 마법사 가문이라고 합니다. 몰리의 오빠인 기디언 프레웨트와 페비언 프레웨트는 죽음을 먹는 자 5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야 할 정도로 굉장한 마법 실력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문 출신인 만큼 몰리 위즐리도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강력한 마법사가 되는데 몰리는 지니를 죽이려고 했던 벨라트릭스를 보고 분노하여 벨라트릭스를 그 자리에서 없애버리기도 했습니다. 11위는 뉴트 스캐맨더입니다. 신비한 동물 사전에 등장하는 뉴트 스캐맨더는 그저 천진난만한 마법 동물 애호가로 보이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굉장히 뛰어난 마법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만이 될 수 있다는 오러들도 막기 어려웠던 그린델왈드의 프로테고 디아볼리카를 막아내기도 했고 학창 시절에는 퀴디치 선수를 했을 정도로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뉴트의 가장 뛰어난 점은 자신과 함께 다니는 마법 동물을 굉장히 잘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뉴트는 여러 마법 동물의 능력을 모두 숙지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마법 동물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뉴트는 마법 동물로 최정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린델왈드를 무력화시키기도 했습니다. 10위는 필리우스 플리트윅입니다. 플리트윅은 고블린의 혼혈입니다. 해리포터에서 고블린은 굉장히 비열하고 계산적인 종족으로 나오는데 플리트윅은 그런 성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호그와트 입학 당시 기숙사를 배정받을 때 마법의 모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합니다. 마법의 모자는 플리트윅을 레번클로와 그리핀도르 사이에서 고민했는데 정의와 함께하는 작중 행적을 보면 그리핀도르의 성향과 좀 더 맞으나 영특한 머리 때문인지 레번클로로 배정받았습니다. 그는 학창시절 굉장한 모범생이었으며 졸업 후 호그와트에서 주문학 교수를 담당했고 20년 넘게 주문학 교수로 있었던 걸 보면 마법 주문 분야의 굉장한 권위자로 보입니다. 거기에 흠잡을 데 없는 그의 수업 진행 능력은 돌로레스 엄브리지한테도 호평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고블린 혼혈다운 땅딸막한 그는 조그마한 외모와는 달리 마법 전투에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마법사 결투 챔피언 출신이며 호그와트 전투 당시 리무스 루핀을 살해한 죽음을 먹는 자를 직접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9위는 미네르바 맥고나걸입니다. 호그와트의 교감이자 그리핀도르의 사감인 미네르바 맥고나걸은 30년 넘게 호그와트의 변신술 교수로 있었습니다. 호그와트 교수직이 꽤나 까다로운 만큼 그녀의 마법 실력은 굉장히 우수하며 표준 마법사 시험과 고난도 마법사 시험에서 모두 최고 성적을 받았을 정도로 뛰어난 마법사입니다. 거기에 그녀는 학창시절 그리핀도르 퀴디치 팀에서 활약한 선수였고 팀을 대표하는 선수였다고 하니 그녀의 신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습니다. 마법 실력과 신체 능력까지 뛰어난 미네르바는 그에 걸맞게 전투 능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녀는 베테랑 불사조 기사단원으로 죽음을 먹는 자를 상대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으며
비록 3대1이었지만 볼드모트를 상대로도 꽤나 준수한 마법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8위는 엘레스터 무디입니다. 매드아이라고도 불리는 무디는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베테랑 오러입니다. 그가 매드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의 한쪽 눈이 의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의안은 마법의 눈으로 모든 것을 투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360도로 회전이 되어서 뒤통수의 상황을 볼 수 있기까지 합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마법의 눈은 투명 망토를 덮고 있는 사람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즈카반의 절반은 그가 채웠다고 할 정도이며, 그의 얼굴을 가로지르는 상처는 목숨을 걸고 수많은 싸움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디는 죽음의 성물편에서 해리포터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도중 사망했는데, 이때 그를 죽인 사람은 다름 아닌 볼드모트입니다. 볼드모트는 해리포터가 가장 강력한 마법사 곁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들 중 가장 강력한 마법사인 무디를 쫓은 것입니다. 여담으로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린 사람은 빌 위즐리인데, 실제로 빌 위즐리를 연기한 배우인 도널 글리슨의 아버지가 매드아이 무디를 연기한 브랜던 글리슨입니다. 그래서 촬영 당시 빌 위즐리는 아버지의 부고를 전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다고 합니다. Mad Eye's dead. 7위는 바티 크라우치 주니어입니다. 바티 크라우치 주니어는 굉장한 천재 마법사입니다. 그는 학창시절 표준 마법사 시험을 무려 12개나 통과했는데 12개의 과목 모두 특출함이라는 괴물같은 성적으로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의 마법 실력은 베테랑 오러인 무디를 감금시킬 정도로 뛰어나고, 아버지인 바티 크라우치의 임페리우스 저주를 이겨낼 정도의 정신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는 마음을 읽는 마법인 레질리먼 씨의 달인 덤블도어를 1년 가까이 속일 정도로 뛰어난데, 작중에서 언급된 적은 없으나 그 역시 뛰어난 오클러먼스로 보입니다. 만약 바티 크라우치 주니어가 디멘토의 입맞춤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볼드모트의 추종자 중 가장 뛰어난 자는 벨라트릭스가 아니라 바티 크라우치 주니어였을 것입니다. 6위는 주인공 해리포터입니다. 일단 해리포터는 주인공 버프를 가지고 있어서 볼드모트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일단 이것만 봐도 거의 무적에 가깝지만, 이것을 제외하고서도 해리포터의 능력은 굉장한 수준입니다. 해리포터는 역대 가장 어린 나이로 퀴디치 팀의 수색꾼이 될 정도로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최고 선수인 빅터 크룸이 칭찬할 정도로 비행 능력에 굉장히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살 때는 성인 마법사들도 쓰기 어려워하는 페트로누스 마법을 완벽하게 익혔으며, 최상위권에 위치한 마법사인 볼드모트의 임페리우스 저주를 이겨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정신력까지 갖추었습니다. 해리포터는 마법사 세계에서 유일하게 용서할 수 없는 저주 3종 세트를 모두 맞고도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것은 해리포터가 좀비 같은 생존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거기에 해리포터는 아버지인 제임스와 마찬가지로 마법사 전투 분야에서 선천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5위는 세베루스 스네이프입니다. 스네이프는 머글 아버지와 마법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머글들이 사는 빈민가에서 태어나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으며 마법사를 혐오한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호그와트 입학 후 인간 말종 제임스와 시리우스에게 늘 괴롭힘을 당했으나, 제임스도 혼자 있을 때는 스네이프를 공격하지 못했을 정도로 스네이프는 마법에 출중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어둠의 마법에 관심이 깊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마법에 통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네이프는 학창시절 만든 마법만 해도 5가지가 넘으며, 그가 만든 마법 중 섹튬 샘프라 마법은 치명적인 공격 저주로 굉장한 살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네이프의 뛰어난 마법 실력은 해리포터를 간단하게 제압할 정도이며, 그런 그의 마법 실력보다 더 뛰어난 마법약 제조 능력은 작중 원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쫌생이 볼드모트가 자신의 영혼을 담아놓은 호크룩스를 지키기 위해 걸어놓은 강력한 저주조차도 스네이프가 제때 발견한다면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마법약 제조 능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영화에서는 스네이프가 맥고나걸에게 밀려 도망간 것으로 묘사되었는데, 사실 스네이프는 미네르바와 싸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스네이프는 진실을 몰랐던 미네르바의 진심이 담긴 공격 마법을 간단하게 튕겨내었고, 튕겨내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죽음을 먹는 자들을 기절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소설에서는 스네이프가 미네르바와 플리트윅 그리고 스프라우트를 상대로 3대1로 싸우다가 밀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후 스네이프는 볼드모트에게 살해당하지만 만약 스네이프가 볼드모트와 싸웠다면 이기지는 못했어도 꽤나 치열한 싸움이 됐을 것입니다. 4위는 크레덴스 베어본입니다. 크레덴스는 학대받은 어린 마법사의 몸 안에 생성되는 강력하고 통제할 수 없는 힘인 옵스큐러스를 가진 마법사입니다. 옵스큐러스는 강력한 파괴력과 살상력 때문인지 보통 10살이 되기 전에 숙주가 사망하는데 크레덴스는 그의 엄청난 잠재 능력 때문인지 10살이 훌쩍 넘었음에도 죽지 않았고 나중에는 오히려 옵스큐러스를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린델왈드가 크레덴스는 덤블도어를 죽이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라고 말할 정도인데 이것은 크레덴스가 덤블도어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어쩌면 덤블도어 가문일 수도 있는 크레덴스이기 때문에 알버스와 마찬가지로 선천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마법사적 재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부터는 3명 다 비등비등하여 순위를 매기는 게 의미가 없는 수준이어서 개인적인 팬심으로 순위를 정했습니다. 3위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최종 보스 볼드모트입니다. 볼드모트는 일단 대머리입니다. 볼드모트는 슬리데린의 직계의 후손이자 전설적인 삼형제 마법사 중 한 명인 카드모스 피브렐의 핏줄을 이어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최종 보스답게 엄청난 재능과 실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기에 잔혹한 심성까지 더해져 마법사 세계에서는 공포의 존재로 군림하였습니다. 볼드모트는 호크룩스라는 어둠의 마법을 사용하여 자신을 웬만해서는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로 만들었고 자신의 추종자와 어둠의 생물들을 군대로 만들어 마법사들에게 희망 없는 절망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볼드모트는 미네르바와 슬러그온, 킹슬리를 상대로 3대1 결투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위대한 마법사 덤블도어를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볼드모트를 굉장히 두려워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금기시했는데 그 정도로 볼드모트는 강력한 공포를 보여주었습니다. 볼드모트는 강력한 공격 마법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읽는 마법인 레질리먼시를 극한으로 익혔는데 그는 레질리먼시를 자신의 추종자들에게도 사용하여 뒤통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2위는 그린델왈드입니다. 덤블도어의 전남친인 그린델왈드는 영국 찐따 볼드모트와는 달리 세계급으로 노는 진짜입니다. 그린델왈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법사라고 칭송받는 덤블도어와 같은 수준의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굉장히 뛰어난 지략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린델왈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걸 이용하고 뛰어난 화술로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합니다. 그 때문인지 그를 따르는 무리도 전 세계를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린델왈드의 마법 실력은 오러들에게 다구를 맞아도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는 엄청난 수준이며 어둠의 마법사이지만 치유 마법까지 능숙하게 다룰 정도로 굉장히 다재다능합니다. 거기에 지팡이가 없어도 고난도 마법을 손쉽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평범한 마법사는 일정 거리를 넘어서는 장거리 순간이동을 사용하면 잘못하면 몸이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장거리 이동을 할 때는 포트키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린델왈드는 그냥 장거리도 아니고 대륙간 이동의 순간이동을 사용합니다. 그린델왈드가 사용하는 지팡이는 죽음의 성물 중 하나이자 최강의 지팡이라고도 불리는 딱총나무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를 들고 마법을 펼치는 그린델왈드는 가히 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펼친 마법 중 프로테고 디아볼리카라는 마법은 푸른 불꽃을 자신의 주변에 생성시킨 뒤 그 불꽃을 자유자재로 조종해서 적을 공격해 소멸시키는 마법인데 이 푸른 불꽃은 도시 전체를 통째로 불태워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제가 정리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1위는 누구나 다 예상했듯이 알버스 덤블도어입니다. 덤블도어는 그냥 대충 봐도 사기 캐릭터입니다. 그는 학창시절에 이미 웬만한 성인 마법사보다 우월한 마법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그의 지능 수준은 각 분야의 학자 수준은 되어야 대화가 통할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덤블도어는 호그와트 졸업 후 역대 호그와트를 거쳐간 모든 학생들 중 가장 뛰어난 학생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덤블도어는 학창시절 때부터 절대자의 외로움을 느꼈고 그 때문에 그와 비슷한 수준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린델왈드에게 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최악의 마법사인 그린델왈드조차
덤블도어의 존재 하나만으로 영국을 건드릴 수 없었고 물불 안 가리고 막 나가는 볼드모트조차도 덤블도어가 있는 호그와트는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마법사 세계에서 덤블도어가 갖는 존재감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덤블도어는 최강의 지팡이인 딱총나무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린델왈드를 이긴 뒤 딱총나무 지팡이의 주인이 되었고 위대한 마법사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주관적으로 강력한 마법사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순위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쭈모였습니다.